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현안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일타 시사. 오늘은 남재성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신재범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잘 아실 만한 내용인데요. 검찰개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폐지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신재범 변호사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미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 협의 통해 가지고 지금 일단 안이 정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안을 발표를 했고 이제 국회 9월 15일 날 발의가 된 상태고 지금 자구 심사를 거쳐서 아마 9월 25일쯤 본회의 통과를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검찰청을 폐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그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한 그 공소청을 신설한다라는 거, 그리고 네.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특징은 사실상 여야의 어떤 국회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사실 대립되는 쟁점들이 앞으로 세부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고려를 해서 대안으로 담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큰 틀에서 기관을 구성을 하고 세부적인 쟁점들은 향후 유예 기간 동안 정리한다라는 이제 방향인데 일단 상당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뭐 네. 정권을 송치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연 이 수사권에 대한 어떤 한 기관에 집중이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감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그 남은 역할은 또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남재성 교수님께서 그 역할 분리가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대단히 좀 복잡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소제기와 유지, 그리고 영장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이제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공소청이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기존의 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이 국가수사본부가 있었고요. 또 공수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특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수청까지를 합치게 되면 4개의 기관이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기소 업무만 보게 되면 신설되는 공소청, 그리고 말씀드린 공수처와 특검도 기소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3개의 기관으로 기소의 권한이 또 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검찰청처럼 기소와 수사 업무를 모두 다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좀 복잡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현재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이 약 6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인력도 중수청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검사들의 사이가 굉장히 빈번한 이유가 이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되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권한도 대폭 축소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검사들의 사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청 폐지 논란은 사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 한 20, 30년 그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비판 때문에 또 이게 되지도 못했었는데 검찰개혁이 이렇게 요구가 거센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의 논의는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인데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검찰 구조의 개혁, 또 수사 구조의 개편 이런 것들이 왜 논의가 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정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심으로 검찰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국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청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검찰이 다 갖는다. 아니면 기소의 권한을 갖는다. 국가마다 다르고 형사사법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사사법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검찰의 행태, 그동안 보여왔던 행적들이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 수사만 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좀 높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상 자체가 이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왜 그러면 이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는
역대 대선에서 수십 년 전부터 역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검사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조직의 일부의 어떤 일탈 정도로 치부를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보인 행태,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출장 조사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태도, 그리고 최근에 관봉권의 어떤 띠 은폐 의혹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그 구속 석방에 된 부분에 대해 석방주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뭐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정적에 대해서는 너무 야속하리만큼 가혹하리만큼 집요하게 수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큰 저항이 지금 없다라는 부분, 검찰청 폐지에 대한 저항이 없다라는 부분, 이게 예전하고 좀 양상이 다른 부분입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신중론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와 또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에 발생할 부작용들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일단 뭐 경찰이 과연 수사 능력이나 인력이 과연 검찰만큼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인력과 능력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검찰이 이토록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실 권한의 집중, 그리고 견제 장치에 부재에 있었던 것이지 검찰이라는 이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이 권한 자체가 행안부로 이전이 됐을 때, 이관이 됐을 때 행안부의 경찰청, 중수청, 그다음 국수본, 이 모든 기관들이 수사권이 집중이 됐을 때 과연 그들은 믿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걸 누가 견제를 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과연 이 수사에, 경찰 행안부에서 보여줬던 수사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공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뭐 고소를 했을 때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의 어떤 판단을 다시 바라보고,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송치가 되더라도 검찰에서 법리 검토를 다시 받아볼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이중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어떤 적정성을 확보하는 내부적으로 한 기관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검찰이라는 권위가 나쁜 의미의 권위도 있지만 사실 좋은 의미의 권위도 있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청만 들어가면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공권력. 예, 따라서 거기 가면 경찰에선 부인하다가도 검찰에 가서는 자백을 하고, 그럼 향후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재벌들에 대한 수사를 기존의 검찰의 어떤 권위를 갖고 했던 그 검찰의 수사 능력만큼 경찰이 과연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검찰청 폐지 이후의 부작용들, 뭐 경찰 얘기도 하셨지만,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행정안전부의 권력이 집중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당연히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대안들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찰의 수사 역량, 또 경찰의 자질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수사권 조정 처음 되기도 전에 경찰의 비판을 하던 일부의 분들이 그런 시각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 수사 인력은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고 실제로 수사 입증, 수사 능력으로 그것들을 대부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9개의 중대범죄만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중수청과 경찰이 명확한 업무 분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만 된다면 굳이 보안 수사가 없더라도 뭐 수사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보안 수사권이 주어지게 되면 공소청이 기소의 권한과 수사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6,000명으로 추산되는 수사 인력의 적어도 절반 정도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검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와 검찰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안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있어서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들은 과연 논의가 되고 있는가? 사실 그에 대한 대안들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사실은 경찰을 믿고 중수청을 믿고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